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일단 시장 점검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설 연휴 때문에 파트너님과 다음 주 금요일 시장에서 만나 뵙게 되잖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시장 전략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방금 전에 이제 12시를 기점으로 BOJ 금리 결정이 났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제 인상. 0.25% 정도 올리면서 0.5%가 됐죠, 기준금리가. 네, 그렇습니다. 17년 만에 뭐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제 FOMC 회의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켠에서는. 네. 근데 파트너님께서 오늘 시장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중요하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지지랑 저항 라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37선이었고 우리 코스닥은 727선이었는데 코스닥은 이제 잘 올라탔어요. 근데 우리 코스피도 올라탔었는데 안타깝게도 12시에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를 0.25% 더 올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엔캐리 청산 우려가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폭 지금 분봉상 눌리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면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살짝 나오지 않았나 그런 이제 우려스러움으로 그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는 크게 우려로 인해서 뭐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런 청산 어떤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를 이제 올린다라고 이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린 것도 7개월 만에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인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대비가 됐고 빠져나갈 자금은 다 빠져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크게 우려스러움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흐름상.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외국인이 지금 잘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력이 좀 잘 유입되고 있고 기관계 매수력도 잘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외국인이 강력하게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리더라도 그 눌리는 폭이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증시의 충격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2,400선,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2,400선 밑에서는 또 강력하게 우리 개별 장세같이 막 반등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시점에서 그냥 출렁출렁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시장만 조금 더 양호해진다면 이대로 우리 코스피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좀 많이 눌렸던 섹터 또는 이제 호실적을 내는 종목들 이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섹터 중에 좀 이슈가 나오는 섹터가 있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좀 부각이 됐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은 작년과는 또 현재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시청자분들께서 큰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겠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저희가 들어봤고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 길게 저희가 쉬어가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무엇보다 좀 정확하게 저희가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시장 안에서 어떤 기회를 또 포착하고 계실지 저희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세 가지 섹터와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이슈는요. 네, PCB입니다. 아무래도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보는데요. 반도체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움직여준다면 PCB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점검 받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방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발언 그리고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다는 소식까지 방산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하나하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통신망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PCB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첫 번째 이슈로 준비해 주신 이유가 뭐 트럼프 AI 구축에 좀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준비해 주신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HBM 관련 종목들 또는 이제 장비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판으로까지도, 그러니까 PCB 기판 쪽으로도 네. 그 수급이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PCB 인쇄로 기판 쪽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됐던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지금 들어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간 반도체 장비주들 같이 일정 부분 좀 주가의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스타게이트로 명명된 인공지능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최대 투자하게 된다면 뭐 5천억 달러, 대략 한 710조 원을 투자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고 거기다가 SK 하이닉스까지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이 반도체 섹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기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린 이유가 지난해부터 이 비메모리형 FCBGA 즉 플리칩 볼 어레이 플리칩 볼 그리드 어레이 지금 이 매출 한마디로 요 기판 매출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올해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AI 시대를 도래해서 이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최근에 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MLB 사업이 빠르게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 FCBGA 같은 경우에는 AI 가속기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첨단 반도체 기판으로 반도체 칩을 이제 인쇄로 기판에 부착하게 해주는 패키지 기판이기도 하고 또 AI 시장 성장과 함께 현재 이 기판 시장도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턴 어라운드가 나온다고 했죠. 이 실적이 올해는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연초부터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좀 중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대표적으로 대덕전자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보시면 일단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이제 1월 20날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턱 나왔을 때 이 종목 집중하십시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며칠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고 오늘 또 상승력이 나오면서 저항 라인으로 언급드렸던 2만 원짜리 정확하게 터치를 하면서 살짝 밀려있는 격인데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전일 음봉을 장악하는 장악형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인 22,000원 정도 자리까지 더 상승력을 바라보시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다음 이 대덕전자가 올라간다면 또 뭐가 같이 따라가겠어요? 심택이라는 종목이 또 따라 움직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전장에 심택이 한 4% 정도 놓여져 있을 때 10시 방송에 한번 같이 살펴봐라, 따라간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니 4%대에서 아까 이제 장중에 16%대까지 상승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봉상 20선 자리를 정확하게 터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이 자리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한 다시 이 주봉상 20선을 돌파하는 시세가 다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구간만 가격 권역만 잘 유지해 준다면 조만간 20선이 60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120선을 돌파할 수 있는 기술적인 포지션을 또 만들어 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심택도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볼 PCB 기판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건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다가 그 유상증자 폭을 2천억대로 확 줄여버렸죠. 5,500억대 하려다가 2천억대로 확 줄이면서 지금 현재 급격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상승이 나오니까 이수화학이 또 같이 좀 올라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기 딱 좋은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내기는 했는데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윗꼬리를 밀리면서 좀 더 좀 내려갔다면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갔다면 하루 이틀 정도 좀 부진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지금 가격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 저항 라인 44,000원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시초가 더 떠서 시작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44,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자 이렇게 종목들이 좀 기판 관련 종목들이 잘 움직이니까 이 코리아 서킷도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뭐 이제 심텍도 장악형 패턴, 대덕전자도 장악형 패턴, 코리아 서킷도 장악형 패턴.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제 기판 섹터가 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리아 서킷도 지금 가격부터 9,950원 정도짜리까지 분할로 쫙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600원, 700원 정도 라인이 기술적으로 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만약에 잘 돌파하는 시세가 혹여라도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주봉상 60선 자리 대략 한 14,000원 정도 구간까지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중소형 기판주들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형 회사들은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LG이노텍이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LG이노텍도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만약에 좀 밑꼬리를 달고 조금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뭐 시초가를 좀 떠서 시작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면 155,000원 정도 자리가 근접 저항 라인인데 이 자리를 돌파해야지 이제 완전히 바닥을 다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55,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는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바닥이 나왔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끌고 가시면 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 기조로 가려는 어떤 그런 준비 이런 것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20선이 60선을 골든 크로스한 상황에서 120선의 저항을 계속 받아가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어디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60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 근데 웬만하면은 125,0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이 상태로 이제 장대 양봉 하나 정도를 만들어준다면 단기적으로 134,000원 정도 자리가 저항 라인이지만 돌파가 된다면 14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PCB 살펴주셨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불어도는 훈풍과 함께 이제는 PCB 쪽에 좀 주목해 볼 수 있겠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심텍,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킷과 같은 종목들 언급해 주셨고 대형주 안에서는 LG이노텍, 삼성전기 언급해 주셨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액이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로는요, 방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일단 방산 오늘 좀 강세 띄는 종목들 많거든요. 시세의 연속성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부 종목들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오늘 좀 긍정적인 이슈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유럽 국가들에게 이 나토 방위비 지출을 GDP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자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단 방위 산업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매우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K방산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방위산업 쪽과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도 같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필리조 선수를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미국 쪽의 사업, 즉 미국 해군 유지보수 MRO 사업 쪽에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고 이미 2건이나 수주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을 본격적으로 노리면서 이번에 미국 국방부 핵심 관료 출신이자 방산 전문가인 마이클 쿨터를 해외 사업 총괄 대표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해외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난해 말까지 쌓은 20조 원의 수주 잔고 중 청궁2가 수출 물량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아무래도 이제 수출 비중이 더 늘어나고 매출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오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따라잡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은데 그 가격이 47,400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지션을 좀 다시 잡아야겠네요. 다시 좀 포지션을 잡아보면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46,800원, 46,800원에서 43,600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58,000원짜리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장대 양봉을 만약에 뽑아준다면 그 장대 양봉이 지금 현재 이 하락폭을 넘어서는 이런 장대 양봉으로 뽑아준다면 그때는 추격을 해도 괜찮습니다. 7만 원대까지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이대로 밑으로 밀리면 46,800원에서 43,600원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당연히 오늘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 부근에 좀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손절 라인만, 입절 라인만 좀 정해드리면 39만 8천 원 정도 라인. 자, 이 라인이 재차 이탈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39만 8천 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종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솔루션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계열 섹터가 전부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하나솔루션은 지금 현재 오늘 양봉이 잘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금요일 날 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120선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렇게 된다면 26,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이 좀 매수 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여러분들이 같이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상승력이 좀 잘 나오면서 이 기준선 자리, 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선 자리, 즉 22만 6천 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25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시면 괜찮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S&T 이 다이내믹스라는 종목, 한마디로 화포랑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변속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이 121선을 다시 재차 돌파하는 시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조금 비율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일단 근접 저항 라인이 23,600원 정도 라인 거의 지금 다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가격 권역에서 저항받으면 일단 매도, 단기 매도고,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25,000원 정도 자리까지, 25,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방산 테마에 대한 종목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개별 종목 안에서 시세의 영속성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있겠다라는 말씀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 테마는요, 통신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 5G 관련주들이 좀 강세 뛰는 종목들이 상당수가 보입니다. 연초부터 야금야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파트너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이게 저도 이제 뒤늦게 이제 인지를 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한마디로 양자 쪽 관련해서 양자 보안 장비 쪽 관련해서 이제 통신망을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거든요. 지난 이제 11월, 10월, 막 12월까지 맞아요.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다시 이제 상승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상승력 나오지? 이슈가 살짝 지금 죽었을 텐데라고 했는데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 이슈를 좀 알려드리면. 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 방향이 이 통신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좀 훈풍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광대역 자산 액세스 및 배포 정책을 이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 지역 내에 이 초고속 광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현재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여력이 존재하고, 2030년까지 무려 61조 389억 원, 즉 424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현재 지금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광대역 자산 액세스 및 배포 정책에 따라서 이 기술 중립성 개념을 도입해서 이 5G 고정 무선 접속 기술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선랜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이 현재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유선망을 깔기 어려운 지역에 이런 무선망 기술을 적용해서 인터넷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이,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이미 이제 진출을 했고 무선랜 기술에 지금 가장 기술력이 좀 뛰어나면서 지금 미국의 어떤 국책 과제를 또 이제 연구 개발 과제를 받아가지고 같이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솔리드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5,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과거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5,7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느덧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8,600원 고점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추이를 보니까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잖아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대로 좀 잘 나오게 된다면 저번에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8,800원 정도 라인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8,900원이네요. 8,900원 정도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잘 돌파한다면 10,000원 정도 자리까지 볼 수 있다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7,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10,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전 고점 2020년에 찍었던 13,000원 자리까지도 위협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홀딩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7,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10,000원까지 바라보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자, 그다음 종목은 OE솔루션입니다. OE솔루션이 이게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기업인데, 보시면 이제 적자 기조가 좀 이제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관심 바뀌었는데, 이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슈에 엮여서 좀 수급이 붙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미 이제 한번 눌렸을 때 저번에 한 12,200원 정도에 한번 잡았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지금 살짝 놓친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깝게도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12,900원에서
12,200원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좀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눌렸을 때 잘만 접근한다면 최소한의 반등력, 대략 한 15,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눌렸을 때 오이 솔루션을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넷이라는 종목,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때 한 7,400원, 300원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10,0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매도 사인을 드리고 이제 언급을 안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넷도 이제 광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한 7,590원 정도에 놓여져 있는데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오면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8,69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라는 종목도 현재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오다가 오늘 좀 눌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같은 섹터에 좀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분배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면은 1,570원 이하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70원 이하로 그 밑으로. 그러면 최소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대략 2,0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한 번의 상승력을 또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HFR이 이제 최근에 또 눈에 자꾸 들어와서 이게 좀 왜 올라가나 했더니 이번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음 5G에 대한 이제 사업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으로 조금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못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 라인인 이제 월봉상 기준선 라인인 23,000원 구간을 지금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17,200원 정도 자리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조정받았을 때 가능하고, 조정받으면 17,200원 정도 자리가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통신망까지 총 3가지 섹터와 테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파트너님께서 이 시간에 굉장히 그날 이슈가 되는 종목들 많이 다뤄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어떤 방안으로 파트너님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매일매일 일단 이슈와 그리고 시황과 이런 이제 종목 정보들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